반갑습니다. 오늘 갑자기 대한 시절이라고 해서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요 며칠 아주 된통 춥다고 합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기 걸리시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자, 선생님 어디 차 한번 드셔보셨어요? 네. 여기 선생님 차 맛이 어떻습니까? 먹을만 합니까? 입에는 맞는 건 아니고. 그게 차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예, 아주 머리가 평생 침에 안 걸리겠습니다. 머리가 아주 대단하게 좋으십니다. 저기다 써붙여놓은 걸 그새 기억을 하고 계시니까 정력차입니다. 정력차 하면은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예전부터 식욕, 색욕 다 대단했었죠. 또 특히 임금이나 개인의 욕심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전부 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정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 정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이 정력이 남자들만의 특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여성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여성분들도 정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노화가 됩니다. 사람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사람이 태어날 때는 신장의 정력을 그러니까 정이라는 것을 100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쓰게 되면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사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력을 그러니까 우리가 충전하려고 고대 뭐 황제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불로 쳐도 잡고 별의별 짓을 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력차를 드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힘찬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몸을 경영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내가 존재를 해야 존재를 하죠. 자식이 존재합니까? 신랑이 존재합니까? 각시가 존재합니까? 내가 없으면은 그렇죠. 내가 없으면 세상은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까 우리 앞전에 이제 말씀하는 백 원장님께서 건물에다 비유를 했는데 그 건물에 하나하나 가닥가닥 그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항상 가득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곡기를 멈추면 어떻게 돼요? 곡기를 멈추면 한 3일이면 죽습니다. 물까지 안 먹으면 3일이면 죽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안 죽으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채워야지요. 채워야 돼요. 채우는데 어떻게 채울 거냐? 철근이 썩게 채울 거냐? 그렇지 않으면 배를 보강을 할 수 있도록 튼튼하게 채울 거냐?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그 채우는 방법이라든가 요령을 저하고 한번 이 기간 동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제가 그동안 우리 여기 최 대표가 쭉 얘기를 하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서 제가 밖에서 원하는 데도 안 가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원장님하고는 달리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러한 확신을 줄 수 있는 제 자신을 소개를 시키고 넘어가야지. 저하고 같이 더불어서 동반자로 삼으면 되겠다 안 되겠다 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제 자랑을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중국에서 중국의 약선을 창시한 팽명천 교수한테서 약선이라는 걸 1991년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99년도에 정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선이라는 거가 고대부터 동양에 녹아있는 모든 우리가 음식의 치료법 또 예방법 그리고 만들어야 되는 방법 이러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를 배웠나 그러면 이 도교 양생을 배웠습니다. 이분은 지금 중국 도교협회 협회장이고 중국에 가면 사천성에 청량궁에
도장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도교의 정식 21대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도교를 왜 배웠을까? 약선만 배웠으면 됐지 도교를 왜 배웠을까? 인문학이니까요. 아니죠. 인문학. 인문학이 아닙니다. 우리의 도교라는 것은 물론 종교가 되기도 하지만 도교는 우리나라의 5천년 동안 단군 신화서부터 고구려, 조선, 신라 다 녹아있던 그 모든 양생법, 그 다음에 우리가 사주, 또 풍수, 지리 이러한 것들 모든 것들 보고 그 다음에 전해오는 민간 요법 이러한 것들이 어디에 속해 있냐면 전부 다 도교에 속해 있습니다. 그럼 가장 쉬운 예로 우리가 우리의 자랑하는 의소로 생각하는 동의보감 같은 경우도 도교를 근본으로 해서 만들어졌는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의서라든가 학술서가 전부 다 거의 다 도교를 근본으로 만들었습니다. 유일하게 의학책 중에서 유교를 근본으로 만들어졌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저기 요즘 사상체질 이재마의 사상체질이 그분이 유학자십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도교의 근본을 두고서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씨라든가 자연에 순응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알아야 되니까 반드시 도교의 양생법을 알아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도교를 선택을 해가지고 도교를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또 보면은 도교는 예전에는 또 지금 도교들이 결혼도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결혼을 안 합니다. 결혼을 안 하시고 총각이고 유부남이고 그렇습니다. 네, 한쪽은 총각이고 한쪽은 유부남입니다. 근데 이 유부남이 어떻게 여러분들 보기에는 힘이 아까 내 정력차 드렸는데 힘이 좋아 보입니까 안 좋아 보입니까? 좋아 보이지요. 아주 대단한 양반. 에피소드로 얘기를 하자면은 이분이 제가 처음 갔을 적에 91년도에 갔을 때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또 돌아서서 재혼을 하셨는데 이 국가주임약사에다 동인당에다가 약선식당까지 하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돈이 많았습니다. 요즘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도 부인이 나이가 많이 차이 나죠. 그래 한 20년씩 차이 난 40, 50대의 꽃다운 교수님들을 사모님으로 모셨는데 제가 그 9년 동안 있는 동안 사모님이 3분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3분이 과연 바뀌었는가 이혼을 해서 바뀌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기력이 쇠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사실입니다. 이거 팩트인 사실인데 그렇게 기력이 쇠하여 돌아가시니까 제가 이제 이게 이 영감이 끝내주네. 어떻게 혹시 무협지에 나오는 요상한 방법을 배우는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제가 다행히도 그렇게 정력을 충족하는 방법 요리 방법은 배웠습니다. 뭘 넣으니까 그렇게 되더라. 그거는 확실하게 배워왔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에서 제가 그렇게 약선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저보다도 공부를 했는데 중국에서 제 위상이 어떤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중국에 보면 사천성 성도 쪽 옆에 보면 면양시라고 있는데 지금도 인구가 한 540만, 550만 정도가 되는데 여기 제가 간다니까 시장 당서기가 나와서 전 시내에 이렇게 프랭카드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같이 밥 먹고 이러는 현상을 봤습니다. 우리 창원에서 제가 와서 좋은 음식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창원시장 옵니까? 저기 그 국회 뭡니까? 시의회 의장 옵니까? 안 오죠. 그만큼 이 사람들은 이제 먹는 것이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이제 한 1000명씩 남겨두고 이제 대학교에서 특강을 할 때라든가 또 이런 거는 제가 이제 중국에서 협회를 하면은 학술회라든가 토론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은 이게 사람들이 오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중국의 공산당을 만드는 모택동이 저게 손녀입니다. 요건 조카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제가 어떻게 하면 이 건강 음식 그러니까
불필요한 열량을 없애는 저탄소 음식, 우리 이명박 대통령 때 하셨죠. 그린푸드. 그러한 설명을 할 적에 중국에 보면 홍콩까지 TV 방송국이 한 63개 정도가 됩니다. 그 63개 방송국 앞에서 제가 1시간 동안 좌담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중국에 보면은 이제 국가중의학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한의학 연구를 하는데 1년 예산이 한 100억에서 한 200억 됩니다. 똑같은 곳인데 여기는 얼마나 하면 4조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이제 3,800개의 국립병원을 관장하고 의대하고 중의대를 전부 다 관장을 하는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 처장이니까 우리나라 차관급인데 총대장이라고 봐야 되죠. 위에는 공산당이고 하니까. 그래 이분들이 대학교 총장 5분, 대학 병원장 5분 하고 찾아와서 저를 찾아와서 제가 만났었는데 왜 만났었느냐? 왜 찾아왔느냐? 제가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이제 부산의 모 한방병원하고 암 환자들을 위한 음식을 만들었었습니다. 1년 365일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하루 3끼 먹이니까 암 환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다 좋아져 가지고 퇴원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암 환자들을 음식으로 가지고 치료를 한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그래도 야, 니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들어가면 어떻겠냐? 한번 만나보자 해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환자들을 치료하느냐 이렇게 묻길래 제가 이렇게 했었습니다. 환자들이라는 건 암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폐암, 대장암, 위암 굉장히 많습니다. 간암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암들을 사람들이 걸렸지만은 이 병원에 왔을 때는 어떻게 돼요? 요즘 선생님들 이제 암을 판정을 받으면 수술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뭘 하죠? 방사선 항암 치료를 하죠. 그 약이 독하다고 생각해요? 독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독하죠. 머리도 다 빠지고 봤죠. 주변에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보통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통계로는 38.4%가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명 중에 4분입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암을 치료를 하는데 독한 약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줘요. 배심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배심을 만들어주니까 이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럼 어떤 환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들어오셔가지고 나는 간암이니까 제첩국을 달라, 나는 뭐 유방암이니까 미역국을 달라,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인터넷 보면 많잖아요. 뭐 무슨 암에 뭐가 좋고 무슨 암에 뭐가 좋고. 그런데 그렇게만 찾아 먹다 보니까 평상시에도 찾아 먹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병이 걸렸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그러지 말고 여기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루 3끼 꼬박꼬박 드세요. 안 드시려면 여기 병을 고치려고 왔습니까? 아니면은 병을 고치지 않고 유세를 부리러 왔습니까? 참 병에 걸리면 우리나라 사람은 나 할 것 없이 그거를 무슨 벼슬 하는 거로 알죠. 그리고 한참 어린애들이 되죠. 투정도 많이 부리고 그러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못 먹겠다고 어쩌고 이러시더니 처음엔 조금 먹더니 이튿날 조금 더 많이 먹고 3일째 제가 맛있게 만들어 드렸거든요. 3일째는 먹고 한 일주일 지나니까 처음엔 눈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눈동자가 힘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간 맑지 못한 한 일주일 되니까 눈이 맑아지면서 한 3개월 지나니까 한 6개월씩 입원을 하는데 한 3개월 지나니까 이 양반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제 방으로 딱 올라와가지고 저는 더 좋아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병원에 있을 필요가 없어가지고 밖에 요양을 하러 갑니다. 평생 이제 질병에는 거치면 같이 사는 거거든요. 이거 완치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 고장이 나면.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부터 나가서 당신은 간암이니까 당신은 폐암이니까 이렇게 드시면서 음식은 이렇게 조심하고 이렇게 드십시오. 그때 처방이 나오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당신 환자에 맞는 음식을 먹는 건 그건 미친 짓입니다. 물론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한 가지로 국한이 되면 어떻게 돼? 내가 그 독한 약을 우선 이겨야지. 왜냐하면
이중으로 처방을 받으면 어떻게 돼? 내가 간에 좋은 음식을 먹는데 내가 간암을 예방하는 약재가 들어오고 방사선이 들어오는데 그럼 삼중으로 갖다 몸을 스트레스를 주는 거잖아. 그 간단한 이치인데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만 없애니까 되더라 하니까 이 양반들이 한국에 중국에 같이 가자. 아니야 나는 아직 한국에 할 일이 많으니까 조금 더 있다가 생각 좀 해보고 그러다가 우리 최 대표가 한번 창원에서 한번 해봅시다. 이래서 오늘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 이제 학회 활동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했었는데 옛날에는 뭐 이거 중국에는 모택동이 홍위병을 데리고서 처음 시작했던 저게 공산당을 시작했던 정광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때 90년대 요리대회를 할 때는 제가 요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요 정도의 위치에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리고 그때는만 하더라도 중국 각 성마다 해서 뭐 건강요리대, 세계요리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2005년도에 제가 그러한 것들을 전부 다 통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양생요리대, 건강요리대를 만들고 난 뒤에는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경북도하고 대구가리대하고 같이 한번 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디가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복판으로 옵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돼서 저 비슷해 보이죠? 그 그림인데 제가 이렇게 복판으로 옵니다. 중국 같은 데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앉는 자리가 아마 한 번씩은 보셨을 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리로 오도록 그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제가 찾아간다니까 온 시에다가 프랜카드를 붙일 정도가 됐는 거죠. 그러면은 네가 중국에서만 활동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활동 안 했잖아요.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이래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네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다 빼고 이 경상남도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 경상남도 산청에 제가 약선이라는 말을 쓰게 만들고 시작을 하도록 만들어줬었습니다. 또 경남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가 몇 년을 두고서 계속 이 약선에 관한 건강음식에 관한 기초를 처음 잡아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경남도 교육청에 학생들을 위한 건강식단 개발을 제가 6개월 심화교육을 해드렸습니다. 또 요 경남신문에다가 장장 7년에 거쳐 매주 동안 좋은 음식, 약선 음식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만하면 경남에 많이 했죠? 예. 이렇게 제가 부산보다는 이 경남에다가 더 많이 했습니다. 이런 인연이 돼가지고 우리 최 대표가 하자 그러니까 나는 흔쾌히 오케이 하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각 대학교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기능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약선이라는 걸 알리고 교육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은 약선이라는 건 뭐냐? 약선이라는 건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이 도교에서 양생학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까 병이 나기 전에 어떻게 돼요? 예방을 해야 됩니다. 내 몸을 우리 인체는 보통 기본적으로 120수까지 살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몸을 어떻게 다스려가지고 120살까지 가져가는가? 아니면 더 가지고 갈 수 있는 앞으로는 뭐 140까지 간다고 그러는데 더 가지고 갈 수가 있느냐? 그런데 우리가 요즘은 다 집집마다 자동차가 있죠. 자동차 타이어가 망가지면은 바꾸면 되고, 그렇죠. 엔진이 망가지면 보링을 하든지 바꾸면 되고, 라이트가 망가지면은 새거로 갈아 끼면 되죠. 예. 그럼 우리 눈이 망가졌으니까 새거로 갈아 끼겠습니까? 예, 심장이 망가졌으니까 나무 심장을 갖다 넣을까요? 다리가 망가졌으니까 나무 다리를 갖다 넣을까? 근데 그게 내 거 같을까요?
영원히 내 거 아니죠. 사람은 한번 고장이 나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물들은 망가지면 고칠 수 있지만 인간이라는 건 한 번 망가지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망가지지 않게 내가 가지고 다스려가지고 가져가야 되는 게 바로 우리들의 숙명입니다. 망가지면은 그때부터 세상은 나를 위해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변에 불편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주변에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가족한테 힘든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많이 봤죠. 그러면 어떤 거냐? 옛날에는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60년대 때만 하더라도 여기 이제 연배도 저하고 비슷한 분들이 계시니까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못 먹어서 병이 샜죠. 못 먹어서 얼굴이 퉁퉁 붓는 부항기도 있었고 감기도 해충이도 뭐 전부 다 못 먹어서 생겼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잘 먹어서 탈입니다. 잘 먹어서 탈인데 어떤 현상이냐? 너무 잘 먹어가지고 재작년 저기 검진인데 보통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나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1년에 2년인가 1년인가 저기 건강검진을 받죠. 의무적으로 받는데 그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보면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58%, 이건 정부의 통계입니다. 의심 환자가 35%, 정상이 8%밖에 안 되더라. 이게 재작년 서울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 정상인 사람이 처음에는 14년대는 10% 됐다가 15년대는 9% 되고 8% 되고 자꾸 줄어들더라는 얘기야. 나머지는 점점 늘어나고. 이것이 뭐냐? 결국은 우리가 맞지 않고 현대영양학으로 칼로리하고 영양소만 따진 이러한 음식들을 먹다 보니까 또 어느 한쪽에 치우친 맛을 먹다 보니까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러한 식으로 질병들이 많아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린 나이 드신 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저게 뭐 암이나 이런 것보다 치매라거든요. 치매라는 것도 어떻게 돼요? 혈관이 끈끈해져가지고 아까 너무 잘 먹어가지고 이어졌다 안 이어졌다 하니까 왔다 갔다 이러고 들어가니까 이렇게 파기처럼 이렇게 흔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중풍이 오거나 또 심근경색이 오거나 이래서 결국은 돌아가시죠.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 잘못 먹어서 생기더라. 잘못 먹어서 생기니까 이 WHO 세계보건기구 통과하는 모든 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 스트레스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근본은 잘못된 음식에서 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부산에서 작은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식당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집에 자주 오시는 교수님 한 분이 사람을 뭐 서면에 있는 지점장, 은행 지점장이라고 한 사람을 데리고 우리 집에 왔어요.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사람이 내 친구인데 오줌은 발등에 싸고요. 감기는 달고 살고요. 스트레스를 팍팍 받아가지고 맨날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요. 이러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교수님한테 저보고 좀 교수님 좀 고쳐 이 양반을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은행 지점장이니까 돈은 많으니까 병원에 가보니까 갈 때만 한 며칠 막 뺑 하고 또 그럼 또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제 급하니까 이제 인연으로 이제 찾아왔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제 그분한테 말을 듣고 그 지점장님한테 지점장님 저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죽겠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나이 50 초반인데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이 회사를 도저히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면 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잘 듣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잘 듣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침에 차 한 잔 마시고 공복에 차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저녁에 지금 회식 안 하는 술 안 먹는 날은 술 한 반 잔만 저녁에 내가 만들어주는 술을 한 반 잔 드시고 그 다음에 가끔 와서 우리 집에 음식이나 드십시오 이랬어. 그리고 난 뒤에 재작년 11월 말 20일 딱요 날짜입니다. 11월 한 23, 4일 요때 처음 그때 왔었는데 작년 7월 첫 주에 지점장들은 혼자 안 다니고 지금 우리 집에는 혼자 오는 식당이 아니거든요. 한 둘 이상 오는 식당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점장들끼리 점심시간에 모여가지고 키득키득 웃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내가 이제는 그동안 이제 제가 친해졌으니까 이 지점장 무슨 일인데 이렇게 난리가 났노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얘기가 교수님 사실은요 제가 여기 올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힘이 든데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고추가 바닥바닥 쓰고요. 지나가는 아가씨만 봐, 한낮에 지나가는 아가씨만 봐도 고추가 바닥바닥 씁니다. 이게 대책이 하더래요. 그럼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당신이 이제 몸이 일주천을 해가지고 나쁜 것들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도 갖고 와서 안 먹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냐? 축하는 하는데 그래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느냐 하니까 따져보십시오. 제가 사실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계속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은 이제 전부 다 예약 손님밖에 안 받으니까 대충 보니까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왔어. 그렇게 먹고 가고 그다음에 당신은 그 술도 그렇게 안 먹고 뭐 차도 안 먹는 것 같은데 한꺼번에 잔뜩 사긴 했어. 한 번에는 술도 20병, 30병 이렇게 사가지고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같이 하는 친구들한테 지점장들한테 쭉 나눠주는 거 봤지 지금 개인에서 안 먹는 줄 알았거든. 근데 그것도 꼬박꼬박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하나 이제 1월달이라든가 이렇게 대안때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입춘때라든가 이렇게 절기마다 교수님 난 다리에 이게 뒤에 힘줄이 자꾸 당기는데 또 저기 뭐 배가 지금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이러면서 그러면 알았어 그러면 내가 그것도 더 맞춰가지고 이기도록 만들어줄게 하고 똑같은 오리탕인데도 만드는 방법이 다른 거니까 그렇게 넣어가지고 맞춰줬는데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차 이거구나. 제가 이제 환자들이라든가 꼭 필요한 사람들만 찾아가지고 제가 그런 처방을 해봤는데 이런 것들은 아주 평범한 생각 안 하고 평범한 처방이었거든요. 그냥 우리 집에 음식 내가 절기별로 만드는 음식을 먹이고 이랬었는데 이 사람이 장장 그러니까 11월 되니까 12월 거의 7월 첫 주니까 7개월 만에 몸이 완전히 돌아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자신 있게 사람들한테 전해져가지고 나쁜 사람들을 제대로만 먹도록만 유도만 해주면은 그 사람들이 스스로 회복을 하는구나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겠다는 얘기죠. 우리가 보면은 우리 이런 거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오복은 우리가 우리 동양 사상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근본 사상이기도 합니다. 오복. 이 서경에 사서오경 중에 서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오복이 뭡니까? 수, 무, 강령, 유호덕, 고종명 이렇게 하는데 수는 백세 시대, 부는 돈 버는 방법, 돈도 벌어가지고 운동도 건강하게 하고 돈 벌었으면 남한테 베풀고 그 다음에 잘 죽자. 요즘은 이거 학과까지도 생겼죠. 네. 예전은 어떻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2010년도 정도만 하더라도 어떻게 됐어? 그전에는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다가 그것도 평일날 죽자. 그게 가장 이상적이었는데 요즘 활백해가지고 활백이라는 건 뭐예요? 활발하게 살다가 100세까지 살다가 자는 듯이 죽자. 이게 활백입니다. 하나도 안 아프고 죽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목숨이라는 거 어떻게 먹어야 되겠죠. 다음에 돈이라는 건 뭐야? 내가 힘이 있어야 돈을 벌겠지. 그 다음에 힘이 있어야 운동을 하겠지. 힘이 없는데 며칠 굶어가지고 운동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다 미쳤다 할게요. 그 다음에 힘이 있어야 봉사를 할 수가 있지. 죽는 건 지 마음대로 할 수만 있지만 나머지는 이건 전부 다 먹어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내가 어떻게 먹느냐. 가령 우리가 얘기를 들어봅시다. 저게 먹고
우리가 잘 아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요즘 계속 벌써 2년째가 3년째 누워있죠. 그 사람 그럼 가지고 있는 게 뭐겠어요? 이거밖에 없잖아. 이거 있고 유호적에서 뭐 지금 회사가 100% 나서 이거는 뭐 지금 봉사한다 치고 그죠? 그럼 아무것도 없잖아.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보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행복하지 않지. 세상 모르고 누워만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 거를 비교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합시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예. 여러분은 120세까지 분명하게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약선이라는 거 보면은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이 약재나 식재나 저 똑같은 이제 약하게 뭐 지금 뭐 야채도 찬 거 있고 동거 있고 쭉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꼭 약선하면 거기다가 뭐 인삼이나 녹용이나 이런 걸 넣는다고 해서 약선이 아닙니다. 이러한 재료들을 어떻게 검증된 방법으로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건강하게 먹게 하느냐, 이것이 바로 약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약선이라는. 이거 보면 잡채인데 뭐 여기다 뭘 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맞는 거, 또 계절에 맞는 거, 이런 음식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어디입니까? 예, 팽창. 여기가 팽창. 팽창. 스키장이죠. 스키장에서 뭐예요? 스키를 타죠, 그죠? 스키를 타는데 만약에 이렇게 입고서 스키를 탔다. 이렇게 입고 스키를 탄다. 내가 스키를 탄다. 그럼 누가 뭐라 그랬어요? 정신병원을 가거나 또 또라이, 또 우리가 옛말로 하면 맛이 같다. 맛이 같다죠. 자, 보자. 이건 어디야? 해운대 해수욕장이죠. 해수욕장에서 이렇게 입고서 갔다. 요즘 뭐 지금 평창 때문에 지금 북한 사람 유명하죠. 이렇게 입고 바닷물 속에 한여름 바닷가에 들어갔다. 완전히 또라이지. 또라이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자, 내 몸은 뭐야? 내 몸은 변하지 않았죠. 내 몸 자체는 그대로 있지. 내 몸 자체는 그대로 있는데 내가 봄, 여름, 가을, 겨울 24절기 72호에 수능을 하기 위해서 뭘 했어? 여름에는 수영복을 입고 겨울에는 털옷을 입었는 거잖아. 그러면 내 몸은 같다는 얘기야.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음식을 똑같은 된장국 하나라도 어떻게 돼?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변화를 줬을 적에 여러분은 고기 먹는 것보다 된장국 하나만 가져도 돈이 없으면 고기만 먹어도 된장국만 먹어도 되거든. 그거만 먹어도 평생 무병장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어떻게 수능하는 술기에 맞춰서 먹었을 적에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 지혜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리겠다는 거죠. 아주 이게 뭐 저게 뭐야 약선이라니까 되게 어렵고 뭐 지금 이거 하면 쭉쭉쭉 써놨으니까 힘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말로서 아주 여러분이 쉽게 이해를 해가지고 우리 집 저기 삼계탕 집 우리 유명하신 삼계탕 집 사장님 오셨는데 이러면 삼계탕을 여기다 소금을 조금 넣을까? 아니면 인삼을 조금 더 넣을까? 아니면 저게 곡식을 조금 더 넣을까? 이렇게 맞춤으로 이래가지고 사계절에 맞고 24절기에 맞는 삼계탕을 만들어 드리면은 삼계탕 하나만 가져도 내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음식이 된다는 얘기죠. 보양식이 된다는 얘기죠.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은 하나인데 내가 똑같은 된장국을 하나를 먹어도 어떻게 돼? 바꿔줘야 돼. 그래서 지금 가장 큰 폐단이 뭐예요? 우리가 체인점 음식이 한 맛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똑같은 맛을 다 미국에서 만든 걸 똑같은 맛으로 현지화시키죠. 똑같은 맛으로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학교에서 콜라가 쫓겨나고 햄버거 먹지 마라 그러죠. 왜냐하면 그게 열량하고 칼로리만 따졌으니까 언제 열량 칼로리가 필요할 때는 이 한결 대한 소환대라고 이때만 필요하지 반대는 나머지는 필요해 안 필요해? 살만 찌는 재료밖에 안 된다. 그럼 살이 찐다는 건 각종 성인병의 근본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순리에 따르는 음식을 만드는데 어떻게 어떤 원리로 만드냐? 이건 이제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이제 계속 두고두고 공부를 천천히 해야 될 건데 이거를 한번 보셨죠? 이게 뭐 우리 음양 오행도에서 이제 오행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을에서 겨울 오고 겨울에서 봄이 가는 건 이걸 우리가 뭐래요? 순리죠. 순리죠. 순리다 보니까 이거를 가지고 뭐라 그러면 상생. 다음에 지금 겨울하고 여름하고 아까 옷 입은 것처럼 어떻게 돼요? 서로 반대되죠. 이걸 가지고 상극. 이렇게 상극이 되는데 이 상극을 가지고 어떻게 돼? 조화를 힘이 갖게 내 몸은 그때가 상극이 되는데 내 몸을 상극이 되게 놔두면 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 몸을 상극이 되게 한쪽은 차고 한쪽은 덥고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망가지죠.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몸을 똑같은 기온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재화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은 재화를 했으면 이런 게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고 이거 지금 뭐 간단하게 해서 나중에 천천히 한 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음양 오운술 목화 토 금수 이런데 목은 이제 신맛, 짠맛, 단맛, 매운맛, 짠맛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대하는데 대하나 춥지 마라 오지 마라 하면 안 옵니까?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왔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말려도 지금 발달된 과학에서 죽었다 깨어도 막을 수 없죠. 이게 수억 년 동안 되어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오장육부가 화평해야지 건강한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똑같은 힘이 들었을 때 똑같은 내가 임의의 수를 내가 3이라고 했을 때 똑같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건강한 사람이고 이 100살까지 살면서 하루째로도 안 아프고 죽을 사람 경지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경지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드려야 되느냐 보면은 우리가 겨울이 오지 마라 했는데도 왔으니까 이건 뭐예요? 힘이 세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힘이 세졌으니까 결국은 겨울에 신장을 도와주는 짠맛이 어떻게 늘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왔으니까. 온다는 걸 플러스라고 얘기를 하잖아. 간다는 걸 빼기라고 얘기하고. 그럼 더하기 빼기 왔으니까 더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 1을 더했으면은 내가 이제 양생한 된장찌개를 끓일 적에 어떻게 끓여야 돼? 이거를 얘네들하고 똑같은 힘으로 맞추려고 하면 이거를 2로 줄이든지, 그죠? 이거를 소금을 지금 2스푼을 넣든가 1스푼을 넣어가 2로 줄이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쓴맛하고 난 죽었다 깨어나도 싱거우면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먹어. 짠맛으로 내 먹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 쓴맛하고 어떻게 단맛을 보태줘가지고 요 힘을 같이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양생 음식의 원리입니다. 힘이 같아져야지 내가 질병이 걸리지 않는다. 근데 요 힘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어때? 된장찌개 같으면은 쓴맛을 넣어주려고 하면 뭘 넣어요? 요즘 같은 된장찌개 뭘 넣을까? 냉이는 매운맛이고 요즘 같은 경우는 묵은 고사리라든가 이런 거를 넣고 그 다음에 양파 같은 단맛하고 매운맛이 같이 있는 양파 같은 거 하나 딱 넣어주면은 그리고 된장 풀고 그다음에 생강 조금 넉넉하게 넣고 마늘 넣고 이러면 만병통치약 감기도 안 걸리는 오양 된장국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약선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이 선생님들이 하루아침에 배울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주냐. 아까 재화처럼 내 몸을 편안하게 오장육부를 같은 힘으로 묶어주냐에 따라서 내가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누구한테 오는 거야? 남한테 오는 게 아니고 내한테 오는 겁니다. 내한테 기회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거고 남이 가지고 있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이 기회를 내가 배심이 있어야 만드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선생님들한테 하나하나 조근조근 순리대로 가르쳐 드리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크게 이제 전문가들은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아직은 제가 30년을 넘게 공부해야 되니까 하루아침에 이해는 좀 어렵거든요.